안녕하세요. 여우TV의 여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자전거 펌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펌프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시중에서 3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펌프고, 하나는 시중에서 7만원에서 12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펌프입니다. 3만원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대만에서 OEM으로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의 펌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보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싼 가격에 공기압 게이지가 달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해보면 바람을 넣는 부분이 좀 뻑뻑하다든지, 그리고 바람을 넣는 손잡이 부분이 재질이 좀 약해서 실제로 누를 때 누르는 힘이 약간 손잡이 부분에서 완충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완성도가 고가형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게 어쩔 수 없고, 제품을 사용하다가 망가졌을 때 망가진 부분의 부속이나 부품을 따로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품을 통째로 버린다거나 구매한 곳에서 통째로 교환받는 식으로 수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형 제품을 살펴보면, 이 제품은 리자인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지금 펌프 쪽에서는 리자인이라든지 토픽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거의 양분화하다시피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가형 제품이랑은 다르게 사용하다가 망가지더라도 망가진 부분의 부속이라든지 작은 부품들을 교체할 수가 있어서 부속을 교체해서 더 오랫동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라든지 실린더나 피스톤의 재질이 좀 더 단단하고 견고한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을 넣어보면 굉장히 좀 부드럽게, 그리고 힘의 손실 없이 잘 펌핑이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제 펌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펌프의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펌프의 몸체인데 우리는 이제 실린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펌프의 손잡이를 이렇게 올리면 실린더 안에 있는 피스톤이 올라와서 펌프의 실린더 안쪽에 공기가 차게 되고, 손잡이를 누르게 되면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아래쪽 호스를 통해서 밸브 척을 가지고 통과해서 타이어 쪽으로 공기압이 차도록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펌프의 발판, 그리고 이 앞쪽은 펌프의 공기압 게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기 유입 호스입니다. 호스고, 여기는 척이라고 하죠. 타이어에 달려있는 혹은 튜브에 달려있는 밸브를 물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품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펌프의 손잡이고,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펌프의 손잡이가 나무로 되었다거나 금속으로 되었다거나 혹은 뭐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재질로 되느냐에 따라서 펌핑질을 할 때 이 손잡이를 누르는 힘이 펌프의 실린더 쪽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손잡이 부분에서 힘을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타이어 쪽으로 공기를 전달하기 위한 공기압이 들어가게 되는 실린더입니다. 실린더와 이 손잡이를 잠겼을 때 실린더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피스톤인데, 피스톤과 실린더의 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공기압을 또 손실 없이 타이어 쪽으로 잘 전달해 줄 수 있냐도 정해지기 때문에 이 실린더 피스톤의 재질이나 생김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토픽이라든지 리자인 같은 제품들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실린더라든지 피스톤의 재질이나 생김새, 만듦새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람을 넣는 것들이 좀 더 쉽고, 저가형 제품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더 좋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펌프의 발판입니다. 펌프의 발판 역시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들도 있고, 뭐 이제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마감되었다거나,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금속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바람을 넣을 때 위에서 손잡이로 누르는 힘이 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펌프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질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공기압 게이지입니다. 공기압 게이지를 살펴보면 이 PSI 단위가 있고 바 단위, 그러니까 BAR 바 단위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PSI 단위로 많이 부르고 자전거 쪽에서는 PSI 단위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로드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에 따라 다르지만 90에서 뭐 120까지 120 PSI까지 넣지만, 그 PSI 단위로 120이라고 한다면 바 단위로는 8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든지 PSI의 단위를 잘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알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이지 같은 경우에 사용하다 보면 게이지가 망가진다거나 게이지의 눈금이 이런 바늘이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공기압이 얼마 정도 넣은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늘의 움직임이라든지 휘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용하다 망가지면 이런 부품들을 구하는 게 펌프에 따라서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품이 따로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호스.
이 호스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호스가 이 강도가 약해가지고 고기압을 넣으면 이 호스의 한 부분이 삐죽 튀어나온다거나 호스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기압을 제대로 못 채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로드 같은 경우에는 MTB에 비해서는 공기압이 꽤 높은 편이에요. 뭐 120까지 넣는 경우도 있고 트랙에서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공기압을 180까지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호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호스의 강도라든지 호스가 얼마나 고기압을 견뎌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밸브의 척인데 튜브에 달려있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생활용 자전거에 달려있는 던롭 스타일이 있고 우리가 로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프레스타,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뭐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슈레더 타입이 있습니다. 옛날에 MTB 같은 경우에는 슈레더 밸브도 많이 썼는데 요즘 MTB들도 거의 다 프레스타 밸브를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슈레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에서나 볼 수 있죠. 프레스타와 던롭과 슈레더의 장단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레스타는 던롭에 비해서는 내구성이 더 좋고 밸브의 길이 대비 무게가 좀 더 가볍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밸브가 슈레더나 던롭보다는 좀 더 밸브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길이 대비 무게가 좀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밸브에 달려있는 밸브 코어가 손상됐을 때 밸브 코어를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 밸브의 무게가 가볍다는 건 단순하게 무게가 가볍다, 그러니까 이제 회전 저항이 적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휠은 동그란 형태의 굴러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동적 밸런스, 쉽게 얘기해서 휠이 굴러갈 때 무거운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무거운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휠이 떨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런 떨리는 현상을 동적 밸런스, 다이나믹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 다이나믹 밸런스가 높을수록 휠의 떨림에 의한 손상, 휠의 떨림에 의한 밸런스 파괴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밸브가 한쪽에 달려있죠. 그 한쪽에 달려있는 밸브가 무거울수록 동적 밸런스가 망가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프레스타 밸브가 좀 더 고속으로 회전하는 로드 바이크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프레스타 밸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공기의 양을 주입할 수가 없어요. 밸브가 얇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밸브 안쪽에 구멍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공기가 유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넣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고 대신에 그만큼 또 고기압을 넣는 데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슈레더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타 밸브에 비해서 밸브의 두께가 좀 더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는 좀 더 무거운 대신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바람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레더 같은 경우에 옛날에 MTB, 그러니까 로드바이크보다는 MTB 타이어가 좀 더 두껍죠. 그러다 보니까 두꺼운 타이어였던 MTB에 자주 사용됐던 게 슈레더였고 지금은 슈레더 밸브가 자동차나 오토바이에만 사용되고 있고 MTB에서도 프레스타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슈레더가 프레스타보다는 좀 더 한 번에 많은 공기의 양을 주입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던롭 같은 경우에는 생활자전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밸브 안쪽에 그 부속을 풀어보면 우리가 무시고무라고 하죠. 그 무시고무가 생각보다 내구성이 약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무시고무가 바람이 빠져나오는 걸 방지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압을 이제 막아주고 있다가 내구성이 다르면 그 무시고무가 찢어졌을 때 공기가 새는 현상이 생긴다는 게 단점이고, 그런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체 주기가 좀 빨리 온다는 게 단점이죠. 그 대신에 장점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건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프레스타나 슈레더보다는 던롭 밸브가 생산 단가가 좀 더 낮다, 좀 더 싸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싸기 때문에 던롭 밸브가 달린 튜브들이 좀 더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슈레더와 프레스타를 넣을 수 있는 두 가지 밸브 형태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작은 쪽이 프레스타, 구멍이 크고 안쪽에 이 은색 부속이 달려있는 턱이 져 있는 부분이 슈레더 쪽입니다. 프레스타와 슈레더가 달려있는데 사실 마음먹으면 던롭 같은 경우에도 프레스타 부분으로 눌려서 이렇게 당기면 프레스타 부분으로도 던롭에 충분히 공기압을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가 달려있고, 이 밸브 척의 형태는 어떤 것들은 양쪽에 프레스타와 슈레더가 달려서 손잡이를 돌리는 것을 통해서 밸브를 고정하고 공기가 가는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스타일도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밸브가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프레스타, 이쪽이 슈레더예요. 그래서 이 밸브를 이렇게 돌려주느냐 이렇게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어디로 유입될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고정할지가 정해지게 되는 방식의 밸브 척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저가형이랑 고가형의 차이가 밸브 척 안에 잡아주는 부분의 부품의 내구성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가형이 좀 더 내구성도 좋고 오래 쓰게 되죠. 아무래도 그 펌프가 고가형일수록 부속들이 전체적으로 좀 더 내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사용하는데 어떤 사용감도 좋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내구성도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고가형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펌프에 따라 다른데 펌프에 이런 다른
이제 기능들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샵에서 사용하는 샵용으로 나온 제품들인데 이렇게 안을 열어보면 손잡이에서 이렇게 휴대용 공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휴대용 공구를 빼서 뭐 간단한 경정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반대쪽에는 펌프 손잡이 쪽에 여기 원래는 펑크 킷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어 주걱이랑 이 안쪽에 보면 펑크 패치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타입의 펌프들도 있습니다. 다른 펌프 같은 경우에는 펌프 몸체에 이제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체인스테이 거치대 같은 것들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튜블리스, 그 클린처럼 비슷한 형태인데 타이어의 안쪽에 튜브가 빠져서 튜브리스라고 하죠. 튜브가 빠진 형태의 타이어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많은 공기압을 이제 폭발적으로 확 밀어 넣어야 되는데 저희 뭐 샵에서는 보통 기계로 공기압을 넣는데 샵이 아닌 집에서 공기를 채워야 될 때는 한 번에 이제 폭발적으로 공기압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펌프에서 공기압을 이제 실린더 안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압축시켜 놨다가 한 번에 확 밀어 넣는 그런 기능이 있는 펌프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찍다가 무릎이 아파서 주저앉았습니다. 한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여러 번 편집하고 여러 번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주저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펌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펌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추려보자면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비싼 건 비싼 값하고 싼 건 싼 값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 일단 이제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펌프를 찾는다. 조금이라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펌프를 발견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발판이 이제 펌프의 좌우로 움직이는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손잡이가 좀 넓고 손잡이의 재질이 단단한 형태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호스 이 호스의 내압이 몇 psi까지 어느 정도의 고기압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실린더를 움직여 보세요. 펌프를 구매하기 전에 실린더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실린더가 얼마나 부드럽게 펌핑질이 되느냐 그리고 그 구매하는 구매처에다가 펌프를 알아볼 때는 이 펌프에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부속들이라든지 교체가 되는 부속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속들을 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기압 게이지가 전자 게이지보다는 아무래도 아날로그 게이지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전자 게이지 같은 게 한번 망가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비가 꽤 크기 때문에 아날로그 게이지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아날로그 게이지가 형태도 좀 더 단순해서 수리한다거나 부속을 보냈을 때 AS 비용이 좀 더 싸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게이지를 선호하는데 그런 어떤 형태까지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제품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밸브를 양쪽에서 돌려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이렇게 밸브 척 형태로 밸브를 이렇게 당겼다가 놓는 타입의 밸브가 좀 더 타이어나 튜브의 밸브를 강하게 잘 잡아주는 편이고 여기 이 부품이 좀 더 덜 손상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밸브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리자인 같은 경우에 원래는 구매하면 이런 밸브 척이 나사로 돌려서 고정하는 형태인데 이 밸브 척은 다른 교환용 킷으로 나온 것들을 제가 교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체용 킷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펌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원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펌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음에 올릴 영상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펌핑질을 하는 방법이 뭐냐 사실 자전거 바람 넣는데 펌프질 하는 게 크게 다른 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펌프질을 하는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펌프에 대해서 먼저 썰을 풀었는데 다음에 올리는 영상 펌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펌핑질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 영상이 원래 핵심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영상 만들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이나 좋아요, 알람 설정 혹은 댓글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버튼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